안녕하세요. 흑사장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영상을 올리면서 저의 근황을 전합니다. 제가 지방 소도시로 이사 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도 뚝심으로 밀어붙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덕분에 계획했던 1년간의 업무 성과가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위아래 두루두루 인정도 받고 제 위치와 자리도 안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안착할 수 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적응해 나가는 동안 신뢰를 얻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거를 에피소드로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좀 고난의 그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의 정신으로 버티다 보니까 될 일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모두 다 지나갔고, 저는 안정적으로 적응을 해서 인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지금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데, 어, 능력을 적합하게 갖추었다라는 리더로 인정받았다고 제가 느끼면서 희한하게 9월 초부터 주말에 제가 여유가 있더라고요. 주말이면은 거의 누워서 쉬거나 도서관에서 책이나 잡지를 보면서 이제 혼자 시간을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누워 있고 도서관까지 갔다 와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부터 흑사장 채널에 근황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잘 지낸다기보다는 잘 버틴다는 게 맞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마케팅 사업을 펼칠 때 직원이 이제 22명에서 25명 사이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회사에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이제 원동력, 활력을 가지고서 돌아간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순수 열정이 있고 이제 멘탈이 좀 앞으로 나가자 뭐 이런 불도저의 멘탈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회사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 고정비 부분이거든요. 직원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내보내려고 하지 않고 제가 떠안고 끌어안고서 버티면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안게 된 부분에서 이 고집이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직원을 줄여서 급여 4대 보험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라는 겁니다. 왜 폭풍이 불어닥친 배에 아까워도 짐을 막 밖으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인재라도 회사의 생존에 꼭 필요한 인력만 남기는 것도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도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마 필요한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과 고난이도의 일은 바깥에서도 외부 프리랜서로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의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회사 안에서 찾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바쁜 일이라서 못 내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8년차, 10년차 기획자 혹은 뭐 디자이너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디자이너들이나 기획자한테 급여가 이제 300, 350, 뭐 400 이렇게 나갔을 텐데 외주로 처리하면 비용이 무려 40% 이상 절감이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고요. 물론 그 외주분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프로페셔널이 사장님이 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 상관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 사람을 외주로 쓰면 되는 거죠.
정직원 대신 프리랜서 재택근무자들을 이제 제가 써봤는데,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 일을 주었을 때, 프로젝트에 뭐 잡음 하나 없이 그냥 원활하게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험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프로페셔널로 이제 본인이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해서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직원 한 명한테 이제 300만 원, 320만 원 정도 줬던 직원이 했던 일을 외주 프리랜서가 120 정도 받고 이 일을 완수하는 경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랜서는 어디서 구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댓글이 가끔 있는데요. 딴 데서 안 구하고 그냥 알바몬에서 구하고요. 면접은 보지 않고 바로 실무를 드립니다. 뭐 대면에서 면접 볼 것도 없고요. 일을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력자일 경우 일을 한두 개만 넘겨보면 바로 실력이 체크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체크가 되니까 뭐 3개월 해보고 뭐 시급을 올리자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건당 비용을 올리자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점점 맞춰가는 거죠. 그렇게 맞춰간 분이 급여가 정직원보다 적습니다.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페이가 셀 수는 있는데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는 부담이 30%에서 40%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외주화, 프리랜서화를 지금이 어려운 시국을 버티시는 그 방법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외주 직원 프리랜서랑 일을 했을 때 감정 소모가 쓸데없이 없고 그냥 업무만 제대로 완료하면 돼서 서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리랜서랑 일을 고정적으로 하는 분이 이제 3분 정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일을 따오면 직원들이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일 또 늘어나네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프리랜서는 어떤 경우냐면 일 좀 더 따오세요 사장님. 일을 더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혹은 본인의 캐파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외주화하면서 정말 많은 그 비용도 절감하고 스트레스도 거의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이제 우리는 뭐 30인 기업이다, 50인 기업이다, 100인 기업이다 이렇게 규모로 보여드리는 회사라면은 이게 쉽진 않겠죠. 근데 규모로 보여드리는 회사일수록 외주 프리랜서는 더 많으실걸요. 그래서 고정 인력이 더욱더 관리와 또 그 중요한 관리를 포함한 중요한 일을 한다면 그 손 역할이나 아니면 어떤 정도의 일들은 외주화 시킨다면 훨씬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주화를 AI한테 시키잖아요. 사실 저도 챗 GPT를 쓰면서 야근을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업무 속도가 한 40% 이상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특히 리서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저는 예를 들어 뭐 논문 뭐 2편 정도 챗 GPT에 업로드하고 관련 기사들 한 5, 6개 업로드하고 제가 쓰고자 하는 방향이나 기획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자료를 다시 축약하고 정리해라. 뭐 3천자로 정리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몇 초 만에 그게 정리가 돼서 나오니까 정말 업무 효율이 많이 늘더라고요.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 고정비에 대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언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저는 다시 흑사장 채널에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월에 한두 건 이상의 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처음 창업했을 때 직원 1명, 2명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장님이 사실 팀장 역할까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 부분은 팀장님급 이상의 리더들의 이제 고민, 올라오는 것들을 좀 조언을 드리는 형태로 그런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많은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업을 한 12년 가까이 했고, 회사를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직원이 22명 되고 이제 매출이 26억이 될 때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부분은 최대한 공유를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480분 정도가 계신데 이 중에서 한 4분 정도만 들어오셔도 4분 정도만 들어오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 힘내시고 추석 전주인데 이제 곧 쉬는 날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버티시고 또 복된 한 주 기대했던 일들이 다 진행되고 수월하게 풀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